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드샵으로 해보는 왕초보 데일리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약간 뭐 아이라인은 이렇게 그려야 돼요, 마스카라는 이렇게 해야 돼요, 블러셔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라는 방법론적인 것보다는 메이크업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라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메이크업 튜토리얼이에요. 사실 메이크업은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모든 메이크업 초입자분들이 메이크업을 쉽게 생각하시길 바라며 본인에게 맞는 메이크업을 얼른 찾으시길 바라며 오늘의 메이크업 영상 빨리 시작해 볼게요. 휘리릭. 메이크업 첫 단계로는 메이크업 베이스나 프라이머를 발라주면 되는데요. 물론 건너뛰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겨울이다 보니 되게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베이스를 사용해 줄 거예요. 제가 사용할 제품은 에뛰드하우스 제품이고 글로우온 베이스 오일 볼륨. 피부를 되게 촉촉하게 오랫동안 유지시켜주기도 하고 파운데이션이 되게 쫀쫀하게 잘 먹게 도와주거든요. 바르는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냥 평소에 세럼 바르듯이 슬슬 발라주고 이렇게 두드려서 마무리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자세히 보면은 자세히 보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노란색 알갱이들이 있어요. 펄이에요, 펄. 금펄. 그래서 피부 톤을 조금 더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해줘요. 이게 오일 볼륨 말고 하이드라 베이스인가? 그게 있어요. 하늘색으로 된 거. 그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깊은 보습을 해주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이런 촉촉한 마무리를 해주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파운데이션을 들어갈 건데요. 파운데이션으로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미샤의 레디언스 파운데이션을 가져왔어요. 이거는 리뉴얼된 버전이고요. 리뉴얼 전에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제가 이 파운데이션을 되게 좋아하면서도 아쉽다고 생각했던 점이 약간 톤이 조금 노래요. 그래서 조금 덜 노랬으면, 약간 핑크빛이 조금 더 있었으면 훨씬 더 화사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그 점을 상당히 잘 보완해서 나왔더라고요. 커버력도 좋고 지속력도 좋아요. 사실은 파운데이션을 조금 더 잘 바르는 방법, 조금 더 잘 먹게 바르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네 번째 손가락에 얇게 묻힌 다음에 본인만의 기준을 만들어주세요. 저는 이렇게 6번을 찍어주거든요. 볼 부분에. 그래야 양 조절에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사실 제가 쿠션 파운데이션을 할까 그냥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쿠션 파운데이션으로 메이크업을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은 리퀴드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리퀴드 파운데이션에도 되게 좋은 제품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쿠션 파운데이션이 사실 쓰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양 조절하기도 좀 힘들 뿐더러 퍼프로 얼굴을 두드릴 때 그 세심한 힘 조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퓨 눈사람 퍼프를 사용해 줄 건데요. 요거는 물에 적신 거고 요거는 물에 적시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죠? 물에 적신 거를 사용해 주면 훨씬 더 힘이 잘 고르게 분포돼서 파운데이션이 또 균일하게 발려요. 그래서 이 퍼프를 사용하는 방법은 세밀한 힘 조절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필요 없기 때문에 쿠션 파운데이션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줄 수도 있고 무너짐에 있어서도 훨씬 더 깔끔하게 무너질 수 있어요. 이번에 할 과정은 거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요. 짠! 바로 컨실러예요. 리퀴드 컨실러가 가장 쓰기가 편안하고 무난한 제품이라서 리퀴드 컨실러를 가져왔어요. 이건 클리오 제품이고요. 커버력이 진짜 좋아요. 단점,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이 다크서클을 가려주기에는 좀 건조해요. 그래서 다크서클을 가려주게 되면 나중에 여기가 좀 쩍쩍쩍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다크서클용으로는 쓰시지 마시고 그냥 잡티 가려주는 용도로만 사용을 해주시면 좋아요. 눈에 보이는 잡티들 콩콩콩 찍어주고 브러쉬를 사용해줘도 되지만 브러쉬보다 손으로 톡톡톡 두드리면 그게 훨씬 더 커버력이 좋고 밀착력이 높아지거든요. 그냥 손으로 가볍게 톡톡 두드려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도 건너뛰셔도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코를 높여주는, 그리고 또 앞광대가 꺼졌다면 앞광대를 높여주는 그런 과정인데 본인의 피부톤보다 밝은 컨실러를 선택해서 코 부분에 콩콩콩, 그리고 저는 이마가 조금 더 튀어나왔으면 좋겠어서 이마 부분에도 찍어주고 볼까지. 너무 많이 바르면 메이크업이 무너질 때 되게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소량만 사용해주시는 게 좋아요. 도구는 역시나 파운데이션을 사용했을 때 발라줬던
이 눈사람 퍼플을 사용해주면 됩니다. 사실 이 영상으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사실 출산을 하고 나서 처음 찍는 뷰티 튜토리얼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색하고 너무 첫 영상부터 어려운 과목을 선택한 것 같아요. 말하는 것도 굳고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초장에 딱 어려운 걸 해놓으면 이 다음부터 조금 더 풀릴 것 같아서 일부러 이런 어려운 튜토리얼을 선택해봤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페리페라 잉크 컨실러의 장점은 무엇이냐? 일단 저렴하고요. 약간 모공이 있다거나 아니면 요철이 조금 두드러지는 게 싫으시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에 좋은 컨실러예요. 그런 요철들을 좀 메꿔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쾌감이 있죠. 화장품은 뭔가 빈통을 만들어냈을 때 받는 쾌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양이 적기 때문에 빈통이 되려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번에도 건너뛰셔도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사실 이거는 중립적인 입장이에요. 옵션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필수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건성분들은 건너뛰셔도 돼요. 얼굴에 유분감을 잡아줘서 지속력을 조금 더 높여주는 그런 과정인데 프레스드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에 전혀 부담감도 없고 어려움도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퍼프가 내장되어 있고 사실 브러쉬를 사용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도구를 최소화하는 왕초보 메이크업 튜토리얼이기 때문에 내장되어 있는 퍼프를 사용을 해볼게요. 가볍게 퍼프에 내용물을 묻혀줍니다. 그리고 한번 손등에 한번 찍어서 덜어내주세요. 그래서 얘를 코, 유분감이 많이 올라오는 부위에 톡톡톡 살며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눈썹 부위는 이렇게 파우더 처리를 해주어야 이 다음에 브로우 그리기가 편해요. 그리고 지금 나의 피부 표현이 조금 수분감이 과하다, 유분감이 과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파우더 처리를 해주어야 쉐딩이 얼룩지지가 않아요. 쉐딩이 가끔 너무 얼룩져요, 너무 지저분해요 하시는 분들은 이런 팩트 과정을 거쳐주시는 게 좋아요. 쉐딩 또한 옵션이죠. 이거는 하면 좋고 안 해도 뭐 그럭저럭 메이크업이 완성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사실 저는 아이 메이크업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쉐딩만 잘하셔도 되게 얼굴이 또렷해 보이고 만족감 높은, 본인의 만족감 높은 그런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처음 시작을 할 때 나는 아이 메이크업도, 나는 섀도우도 하고 아이라이너도 하고 마스카라도 하고 블러셔도 하고 입술도 바르고 아이브로우도 하고 파운데이션, 컨실러, 프라이머 다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보다는 단계별로 내가 어떤 거를 먼저 해볼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효율적으로 메이크업을 잘할 수 있는지, 조금 더 내가 만족스러울 수 있을지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부담감도 없고. 그리고 쉐딩을 해볼게요. 방금은 이제 높은 부분을 잡아줬으니까 그림자 부분을 잡아주면 조금 더 높아 보이겠죠. 이건 이니스프리 제품이고요. 사실 제가 이 브러쉬는 세포라에서 구매를 한 거예요. 외국 사이트에서 구매를 한 건데 이런 모양의 브러쉬를 구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이 블렌딩 브러쉬인데 제가 다시 찾아보고 이거랑 비슷한 제품은 어떤 거가 있을지 로드샵에서 꼭 자막으로 써놓을게요. 이게 훌렁훌렁하고 길어서 발색도 그렇게 진하게 안 나오고 자연스럽게 쉐딩을 넣을 수 있거든요. 본인의 얼굴을 보면 여기가 그냥 평면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느 정도 굴곡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굴곡이 시작되는 부분, 눈에서 그 부분에 연하게 이렇게 칠해줍니다. 넓은 면에, 그리고 연하게. 지금 저는 영역 표시하느라 좀 어떡하지? 흩어졌는데 이 브러쉬 남은 여분으로 쓱 쓸어줍니다, 여기를. 여기까지 색을 올려주려고 하시면은 되게 부자연스럽고 얼룩덜룩해질 수가 있어요. 또 브러쉬 남은 여분으로 이 그림자랑 눈썹이랑 이어줘요. 그래야 좀 자연스럽거든요. 그리고 한 번 더 묻혀서 손등에서 양 조절을 살짝 해준 다음에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은 부위를 발라줍니다. 너무 티나게 하려고 하시면 정말 많이 티가 납니다. 이번에는 필수 코스입니다. 눈썹 그리기. 눈썹 그리기로는 제가 컬러 2가지를 준비했는데 하나는 전체적인 모양 잡아주는 거고 하나는 눈썹의 볼륨감을 표현해주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눈썹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줄 거예요. 아리따움 제품인데 4,000원의 저렴함이기도 하지만 가격 대비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브로우 펜슬 깎는 방법 자체는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긴가 또 까먹었다. 연한 색을 들어줍니다. 연한 색으로 눈썹을 채워주는 게 나중에 수정하기도 편하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눈썹이 이렇게 짝짝이로 그려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이쪽 눈썹 다 그리고 이쪽 눈썹 들어가지 마시고 이쪽 눈썹을 한 요 정도 반 정도까지 그리고 여기를 그려주세요. 왜냐면 여기 그리는 거랑 여기 그리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감을 잃고 또 여기를 새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까지 그리고 이쪽도 그리고 이 옅은 펜슬을 처음에 사용해주면 눈썹 앞머리가 짱구될 일이 없어서 훨씬 더 편해요. 그리고 다시 이쪽 눈썹 꼬리 눈썹 꼬리는 너무 이렇게 진하게 그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가이드라인 잡아주듯이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는 진갈색을 들어줘서 눈썹 아랫라인을 한번 진하게 그어주고 눈썹 끝부분, 눈썹 꼬리 부분을 선명하게 만들어주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준답니다. 자, 멀리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메이크업 하기 전의 모습보다는 훨씬 더 딱 또렷해졌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잘해도 색조 메이크업, 굳이 뭐 아이섀도우나 블러셔나 립 컬러를 사용하지 않아도 본인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이에요.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이 가장 어렵고 세밀하게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만 할 수 있는 부분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다시 아이 메이크업으로 들어갈게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아이 메이크업은 굳이 뭐 섀도우나 아이라이너나 뭐 이런 걸 하지 않아도 뷰러는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뷰러를 해주는 거랑 안 해주는 거는 정말 차이가 크거든요. 근데 물론 그건 제 기준이고요. 여러분들 기준으로 뷰러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싶으면 안 하셔도 돼요. 메이크업의 만족도는 무조건 본인 기준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뷰러를 할 때는 거울을 정면으로 보면은 안 돼요. 정면으로 보면은 잘 컬링도 안 되고 눈이 찝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울을 살짝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고 뷰러를 눈두덩이에 딱 밀착시켜서 이렇게 올려줍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안 돼요. 중앙 부분하고 이 끝에 부분하고 이 앞쪽 부분하고 이렇게 중앙 부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비틀어서 이쪽 부분, 끝에 부분 해주고 다시 이 앞쪽 부분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블러셔를 해볼 건데요. 블러셔는 일단 첫 번째로 브러쉬를 사용해주는 방법이 있고 스펀지를 사용해주는 방법이 있고 손가락을 사용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아마 브러쉬를 사용하는 게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약간 양 조절 때문에 이쪽 부분은 진하게 되고 이쪽 부분은 연하게 되고 약간 짝짝이가 된 듯한 느낌에 더 올리고 하다가 진짜 엄청 빨개질 수도 있고 또 여기 안에서도 얼룩질 수도 있고 그래서 브러쉬를 어려워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스펀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크림 타입의 블러셔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손가락으로 사용을 해주면 힘 조절이 또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스펀지를 사용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파운데이션 발라줬던 스펀지 그냥 사용해줘도 돼요. 이거를 그냥 스펀지에 묻힙니다. 톡톡톡. 아무런 기준 없어요. 톡톡 묻혀서 손등 있죠? 손등에 한번 찍어봐요. 오! 너무 진하잖아요. 그래서 덜어내길 잘한 거예요. 한번 이렇게 톡톡 해보세요. 이 정도가 됐겠다 싶으면 그때 올려줍니다. 스펀지를 사용하면 얼룩질 일이 거의 없어요. 힘이 골고루 들어가기 때문에 얼룩질 일도 없고 뭐 얼굴형에 이런 뭐 삼각형, 역삼각형 얼굴에 긴 얼굴형에 동그란 얼굴형에 어울리는 좀 표준형에 가깝게 보여지는 그런 블러셔 바르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본인의 개성을 살린 방법? 나는 얼굴이 동그란데 동그란 얼굴형이 좋아. 더 동그래졌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 나는 얼굴이 긴데 긴 얼굴형이 좋아 하시는 분들은 그걸 또 살려주시면 돼요. 정말 메이크업은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을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이런 마음.
그래야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입술을 발라볼게요. 입술은 저는 개인적으로 매트한 립술 제품을 좋아하는데 매트한 거를 처음에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메이크업 초입자분들은 어느 정도 촉촉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사용하기에 거부감이 없고 부담감이 없을 수 있거든요. 촉촉한 립스틱 중에서도 이상하게 각질에 잘 끼어서 각질 부각이 정말 잘 되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촉촉한 립 제품들도 정말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어퓨 트루 멜팅 라인을 굉장히 추천드리는데요. 이거는 주름 끼임도 없고 촉촉함도 되게 오래 유지가 되면서 각질 부각도 없어요. 그리고 컬러가 정말 다 잘 나왔어요. 스펀지에 파운데이션 좀 묻어있잖아요. 그걸로 살짝 톡톡톡톡 해주면 입술 라인이 좀 정리가 돼요. 돌출형 입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작업을 할 때 좀 밝은 파운데이션이나 밝은 컨실러를 쓰기보다는 조금 어두운 컬러를 사용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되게 데일리한 컬러라서 이 제품을 가져왔고요. 이제 이거 다음에는 또 옵션이에요. 컬러를 단순하게 한 가지만 쓰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이제 또 다른 컬러를 올려줘도 되는데요. 에뛰드 하우스의 컬러인 리퀴드 립스 무스 요 녀석을 입술 안쪽에 발라주면 조금 더 탱글하고 조금 더 촉촉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라데이션 립을 해주면 딱 기본이에요, 이게. 굳이 아이 메이크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하지만 할 건 다 해 보이는, 얼굴도 뚜렷해 보이고 얼굴에 생기도 돌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아이 메이크업을 들어가 볼게요. 아이 메이크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부담감 전혀 가지실 필요 없어요. 제가 추천하는 섀도우는 바로 투쿨포스쿨 제품인데요. 아이섀도우는 사실 싱글 섀도우들이 되게 잘 나오긴 하는데 메이크업을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싱글 섀도우를 컬러들을 맞춰서 사기에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거랑 쓰면 잘 어울릴까? 이게 또 나한테 잘 어울리는 제품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싱글 섀도우를 사기보다는 먼저 팔레트를 사는 게 좋은데 컬러가 되게 많은 팔레트를 사게 되면 또 혼란이 와요. 이거랑 쓸까? 이거랑 써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컬러 두 가지가 들어가 있으면서도 데일리로 쓰기도 좋고 또 지속력도 좋고 하나만 써도 되게 이쁘거든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코랄 컬러를 사용을 해줄게요. 브러쉬를 사용해도 되지만 브러쉬를 생략하는 게 오히려 초입자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손가락을 이용을 할게요. 네 번째 손가락에다가 섀도우를 이렇게 묻혀줍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손등에 한번 띡 발라봐요. 근데 색이 너무 진하게 나오는 것 같아 하면은 조금 덜어내주고 자, 눈에다가 가운데 부분에다가 한번 찍어서 옆으로 쓱 퍼뜨려 봅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냥 쓱쓱쓱 펴발라줘요. 어렵지 않죠? 이 눈꼬리가 끝나는 부위에 맞춰서 끝내주시면 돼요. 이런 색이에요. 초입자분들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섀도우를 사용할 때는 펄감이 있는 걸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펄이 없는 제품들은 손가락으로 블렌딩했을 때 블렌딩이 잘 안 돼서 얼룩질 수가 있거든요. 브러쉬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매트한 타입, 펄이 없는 타입을 브러쉬로 그냥 대충 바르면 얼룩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입자분들이 섀도우를 선택하실 때는 펄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블렌딩이 쉽다는 거. 초입자분들이 아니시더라도 이 섀도우는 정말 이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딱 이 섀도우 하나만 써줘도 되지만 나는 여기 옆에 있는 브라운까지 같이 쓰고 싶어. 이왕 두 가지 컬러 있는 거 산 김에 하시는 분들은 여기 내장돼 있는 팁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이 짙은 색을 사용해주면 되는데요. 먼저 두꺼운 부분, 크기가 큰 팁을 사용을 해서 끝에 또 묻혀줍니다. 이렇게 이거를 슬슬슬슬 펴줘요. 뭐 요거를 이용해서 펴줘도 되고 또는 얘를 이렇게 찍어준 다음 손가락을 이용해서 펴줘도 상관없어요. 어떤 거를 사용해줘도 됩니다. 멀리서 보면 지금 양쪽 눈 차이가 이래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슥슥슥슥슥슥
그리고 이 뾰족이의 남은 여분으로 언더 끝 이 부분 있죠? 여기 콩콩콩 찍어줘요. 아이라이너로는 마몽드 제품을 추천드리는데요. 사실 제가 초입자분들 그냥 가격만 생각하면 더샘 거를 추천드려요. 더샘이 진짜 잘 지워지지도 않고 8,000원으로 저렴한 가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굳이 마몽드를 추천하는 이유는 마몽드도 되게 잘 안 지워져요. 더샘만큼이나. 그런데 더샘은 금방 이게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수정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고 힘들 거예요. 근데 마몽드는 굳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잘못 그렸어도 수정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런 젤 타입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브러쉬에 덜어낸 다음에 이 뚜껑에서 한번 양 조절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양 조절을 해줍니다. 손가락으로 여기를 들어서 속눈썹 사이사이가 다 보이게 만들어준 다음에 콩콩콩 콩콩콩 반대쪽 손으로 내가 이렇게 눈꼬리를 올릴 거다 하면 이렇게 당겨주시고요. 난 이렇게 좀 내려서 그릴 거다 하시는 분들은 내려서 당겨주시면 돼요. 그래야 팽팽하게 살이 당겨지면서 라인 그리기가 편하거든요. 이게 지금까지의 모습입니다. 확실히 아이 메이크업을 안 했을 때랑 했을 때랑은 느낌이 다르죠. 마스카라로 마무리 해볼게요. 속눈썹 뿌리에서 지그재그로 한번 묻혀준 다음에 슝 지그재그로 묻혀주고 슝 이렇게. 근데 나는 속눈썹이 조금 더 뭉치고 조금 더 짙어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마스카라가 어느 정도 건조가 되면은 그 위에 한 번 더 발라주면 돼요. 언더래쉬 마스카라는 저는 완전 옵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아래 속눈썹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나아요. 하면은 마음만 아프지. 찾느라 힘들어 속눈썹을. 메이크업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메이크업 초입자분들께 설명드리는 그런 튜토리얼이었기 때문에 되게 데일리로 쓸 수 있는 그런 컬러들로 구성을 해봐서 되게 평범한 메이크업이 됐지만 평범한 메이크업일수록 데일리로 하기 좋죠. 뭔 말이야. 메비우스의 띠야. 네, 오늘 이렇게 왕초보 데일리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어느 정도 메이크업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셨나요? 그럼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당당함을 잃지 않은 멋진 여성이 됩시다. 안녕! 조금 더 진하게 해주면 아니요. 어때? 내가 비비크림 잡았어. 진짜? 응. 헐 대박. 어때? 잘 바른 것 같아. 근데 골고루 바르지 않았어? 오. 아, 이 투명색이야. 이 색이 그런 거. 응. 깜짝 놀랐어. 바로 집어 던졌는데. 이 많이 두껍게 발랐네. 이렇게. 이게 훨씬 좋네. 물이 있어서 그런가 뭔가 좀 잘 퍼지지. 퍼트려 주는 것 같아.